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준비하고요. 지금 녹화도 빨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이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 일정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좀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녹화 끝나면 한 2시간 정도 가서 운동회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스케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너무 늦지 않게 방송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요. 방송 내용은 알찰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6월 2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72% 보여줬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47, 나스닥은 0.16% 소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성장주 중에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버진 갤럭시 같은 경우는 27% 추가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버진 갤럭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주여행의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엊그제는 이제 가격까지도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도 굉장했습니다. 5.34%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274달러를 찍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이 3.7% 올라갔고요. 퍼시픽바이오 2.82, 코인베이스 2.70, 엔비디아 2.61%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느덧 438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1.99, 누홀딩즈가 1.86%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앨범알이 1.77, 애쉬가 1.68, 메타플랫폼즈 1.19% 올라갔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고요. 메타가 1.19, 넷플릭스 0.63, 아마존이 0.23% 올라갔고요. 애플도 0.05%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마이너스 0.1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5% 떨어지는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라는 특별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자, 이번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퀀트 전문가 스티븐 크레스인데요. 스티븐 크레스는 시킨알파의 퀀트 시스템을 구축한 직접 만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번 인터뷰에 등장을 해서 이제 퀀트 스코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퀀트 스코어는 이제 5가지의 기준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는 수익성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주가의 추세, 모멘텀, 마지막으로 이제 어닝의 전망의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모두 복합적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드는 게 퀀트 스코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5가지의 요소가 골고루 다 이게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가지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해줬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모멘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주식이 얼마나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모멘텀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요, 우리가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현재 2023년 미국 증시의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하반기에 이제 6월달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반기가 끝나고 있는데 하반기의 미국 증시 역시도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좋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에서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 first half, 따라서 전반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으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빅스타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작이었다는 거죠. 2023년 들어서 처음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력한 시작을 보여줬다.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이상 연초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을 기준으로 해도 15% 가까운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좋으면요,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의 역사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퍼스트 하프에 전반기에 플러스를 보이게 되면 하반기에도 플러스를 보일 확률이 7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플러스를 보일 확률은 원래 69%거든요. 따라서 평균치보다 3%포인트 정도 높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고무적인 통계가 나오는 거죠. 1945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 증시의 역사가 알려주기를 만약에 전반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후반기 역시도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S&P 500이요,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10% 이상 수익을 올린 해에는요, 하반기의 수익률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라는 수익률이 찍히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 증시의 역사를 쭉 보면 하반기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4.2%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4.2%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이 하반기인데요, 이렇게 S&P 500이 전반기에 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 4.2%가 8%까지 급등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7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갈 확률 역시도 82%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올라갈 확률이 원래 평균적으로 69%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전반기에 플러스를 보였으면 72%까지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72%가 만약에 전반기의 수익률이 10%를 넘어가면 82%까지 급등한다. 자, 그 얘기는요, 올해 들어서 S&P 500은 거의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플러스를 보일 확률이 82%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수익이 8%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다. 굉장히 고무적인 통계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시장 전망은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골드만삭스가 리바이즈했다, 수정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S&P 500에 대한 전망을 이번에 수정했는데요,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기로 현재 커런트 컨디션,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 어떠한 점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하이어 하이즈가 기대가 된다. 하이어 하이즈는 뭐냐면요, 원래 이제 증시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점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점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 에피타이트가 투자자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다. 리스크 에피타이트는 뭐냐면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점점 리셋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둔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AI의 열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화요일 날, 어제죠, 그들의 고객한테 보낸 투자 노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지금 현재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봐도 올해 적어도 2번 정도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승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분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왜냐하면 향후 2번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꼭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기준금리의 인하가 드디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이미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이제 리세션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리세션의 확률이 드디어 50%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이제 내년까지도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위험 요소가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 증시의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새로운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롱텀 캐탈리스트, 장기적인 캐탈리스트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은요,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향후 5년, 10년 그 이상까지도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계속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면요, 프로핏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아직까지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요,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지금 인공지능 챗봇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경제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많은 기업들이 어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의 어닝이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S&P 관련해서요, 새로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4,300은 앞으로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에는 4,500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이후에는 4,7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멀리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정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4,400 수준에서 300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이제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버블이 끼고 있다. 조금씩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인데요. 자, 마이크 윌슨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장을 주장했을 때 한 가지의 논리가 뭐였냐면요, 마켓의 브레스가 굉장히 좁다.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보다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요,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켓 브레스가 향상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초부터 한 4월 달까지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 얘기는요, 미국 증시에서 떨어진 종목이 올라간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 윌슨의 주장이 맞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의 추세를 보시면 빨간색보다 오히려 녹색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일부 메가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종목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 윌슨의 이 베어마켓에 대한 주장의 논리가 깨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크 윌슨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하락장을 주장하는지 한번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요, 피스칼 서포트가 줄어들고 있다. 피스칼 서포트는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을 얘기합니다. 뭐 가령 좋은 예가 이 학자금 대출을 지난 3년 동안은 학생들이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불 유예가 드디어 끝난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다시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고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걱정거리고요. 자, 두 번째는 리퀴디티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대출에 대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겠죠. 이 부분도 걱정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로우 프라이스로 판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기업의 매출이 다가오는 4개월 동안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요. 이러한 비용 증가 때문에 어닝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의 감소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의 절대치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요. 굉장히 좀 과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 그리고 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탐욕이 넘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75를 넘어서 지금 79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시장에 너무나 많은 욕심이 팽배하고 있다.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지수를 보여드리면요. 바로 AAII 설문조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투자자의 비율이 45.2%나 됩니다. 반면 떨어질 거라고 보는 투자자는 22.7%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불과 3주 전을 보시면 2023년 5월 24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투자자는 27.4%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39.7%나 되는 투자자가 6개월 이후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최근 2, 3주 동안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버블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주식 투자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드가 자신감이 넘치는 시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조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욕심을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실제로 2023년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으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시장이 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에 넘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리비안의 주가 역시도 5.51%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리비안에서 발표하기를 테슬라의 차징 스탠다드를 채택하겠다. 드디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입성한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충전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차지 포인트는 7.66% 떨어졌고요. 블링크 차징은 마이너스 0.47, 월박스는 마이너스 3.45, 그리고 EV고도 2.51%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차징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화요일날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차징 스탠다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리비안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그리했다. 드디어 파트너십이 결성됐는데요. 자, 그래서 리비안의 고객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12,000개 정도의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있는데요. 자, 이 슈퍼차저를 2024년 스프링부터, 자, 그러니까 내년 봄이죠.
몇 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리비안의 고객들 역시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아답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포트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슈퍼차저를 이용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드 그리고 GM과 마찬가지로 2025년이 되면요, 아예 그냥 포트를 바꾸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 우리가 줄여서 NACS라고 부르죠. 자, 이게 테슬라의 포트 방식이잖아요. 자, 이 포트 방식으로 2025년부터는 자동차가 개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현대 역시도 그들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CEO가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현대 역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가까운 미래 현대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스탠다드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는 슬슬 충전기를 가지고 슈퍼차저를 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테슬라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네트워크 효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는 이유를 처음 생각해 보면 일단 인프라가 없이는 자동차가 판매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과감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충전기 중에 60%, 물론 이제 급속 충전만 얘기하는 겁니다. 급속 충전기의 60%를 테슬라가 가져갔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충전기를 확보하니까 결국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왜냐면 테슬라 더하기 포드 더하기 GM이란 얘기는요, 이제 북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전기차 중에 70%를 담당하는 것이 이 세 개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퍼센티지는, 시장 점유율은 30%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대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굳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얘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슈퍼차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컴플레인 하겠죠. 줄을 서야 되니까.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고, 이 수익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슈퍼차저의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슈퍼차저의 개수가 지금 현재 북미의 6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0%가 70%, 80%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테슬라의 독점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는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단기 투자용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추천이 되고 있고요. 한 차트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우리가 보통 ARKK라고 부르는 ETF죠. 이 ETF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there's an interesting trading opportunity, 굉장히 재미있는, 즉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ARKK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지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추천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의 이름은 릭 벤시뇨고요. 자, 이분은 이제 테크니컬 전문가다. 따라서 주가 차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부터 이 주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For the first time이니까 ARKK를 상당히 오랫동안 추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좋아 보인다, 분위기가 향상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서포트가 나옵니다. 서포트라는 것은 이제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40 그리고 37.5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단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펀드 ARKK는요, 사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장 주식 그리고 테크주에 몰빵을 하고 있는 ARKK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7%나 ARKK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41%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첫 번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열풍이 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기준금리가 드디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테크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ARKK의 추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는 ARKK는요, 굉장히 높은 하이 베타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베타가 높다는 게 뭐냐면요, 시장의 평균치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1.0이면 시장의 변동성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베타가 만약에 2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2배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10% 올라가면 20%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10% 떨어지면 20%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7%나 떨어지는 수모를 겪은 것이 ARKK죠.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요,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베타가 높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타겟 주가가 나옵니다. 48 그리고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44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1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셀 스톱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이하로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이런 룰을 정해놓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룰이 37.42에 있다. 자, 왜냐면 38 정도의 지지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지지선이 깨져서 37까지 떨어지면 당장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2대1이다. 올라갈 확률이 2, 떨어질 확률이 1. 따라서 66%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ARKK에 투자하면 수익을 1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읽어본 김에 오래간만에 시킹알파에 들어와서요, ARKK 페이지를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ARKK의 주가는 9.28% 소폭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 퀀투 스코어가 바이로 올라갔습니다. 4.31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모멘텀이 너무나 좋죠. 주가의 힘이 A+를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3기연 절만에도 F학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한 리퀴디티,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리스크도 굉장히 아직까지 높고요. 디비던드, 배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익스펜스,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홀딩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1위는 테슬라겠죠. 현재 12.02%의 자금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고요. 로쿠가 2위입니다. 7.87, 줌이 7.16%를 담당하고 있고요. UIPS가 6.40, 블록이 5.91, 코인베이스가 5.55고요. 이그젝 사이언스가 4.87, 쇼피파이가 4.67,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46, 마지막으로 투일리오가 3.8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2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탑10이 62.7%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어느 정도 좀 몰빵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ETF 치고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ETF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반도체 기업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믿기 때문인데요. 자,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 이 기업도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로부터 왕자를 뺏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탑 플레이는 엔비디아다. 우리가 생성형 AI의 미래를 믿는다면 무조건 엔비디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번스타인의 의견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 역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스테이시 라스곤이고요.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시 라스곤 같은 경우는 8,450명 중에 56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상위 7% 정도 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0%입니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6개는 맞아 떨어진다. 자,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3.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주식 중에 AMD는 홀드를 주고 있고요. 인텔 역시도 보유 의견, 엔비디아는 바이, 아날로그 디바이스 바이고요. 자, NXP 같은 경우는 홀드를 주고 있네요. 자, 퀄컴이 바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램 리서치도 역시 홀드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페니언 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은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쪽에 전문적인 그런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유능한 애널리스트인 스테이시 라스곤의 의견에 따르면요, 칩 메이커 엔비디아가 베스트 픽이다. 최고의 주식이다.
공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생성형 AI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엔비디아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스트롱 아웃룩,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요, 인공지능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하잖아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밖에도 포텐셜한 퓨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자,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고 클라우드 쪽도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토모티브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잠재력이 굉장한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될 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의 베스트 옵션이다. Forget the rest. 다른 기업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이렇게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역시도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테마에 투자하는데 한 가지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브로드컴 역시도 진정한 AI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수혜주라는 거죠. 자, 어떤 쪽에서 그러냐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 나옵니다. 줄여서 우리가 ASIC라고 부르는 반도체인데요. AC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 AC 같은 경우는요, 퍼포먼스는 이제 맞춤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고 전력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 쪽에 보안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SIC의 활용 가치가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매출 중에서 이 ASIC이 담당하는 그 비율이요, 지금 현재는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23년 내년이 되면요, 15%에서 25%까지 급등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ASIC의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VM웨어의 인수권입니다. 자, 브로드컴이 만약에 VM웨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 PE 레이시오 TTM을 보시면,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죠. 자, 그 얘기는 지난 12개월 동안 브로드컴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요, 27.13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브로드컴은요,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35배 거래가 돼 있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평균치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포워드로 봐도 괜찮습니다. 25.4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그 레이시오를 보면 0.462 TTM이고요. 포워드로 봤을 때도 1.5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굉장히 좋잖아요.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아직까지는 2%를 넘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43.8%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금의 비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이 어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3.13%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죠.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장 전에 이미 2%가 떨어져 있었고요. 자,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보니까 3% 이상 급락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투자기관인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월달 이후에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뛰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지금 인공지능 쪽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팅을 아웃퍼폼으로 줄인다. 원래는 이제 강력 매수였습니다. 따라서 강력 매수에서 매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전망이 좋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60%는 5월달 초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주가가 올라간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실제로 YTD로 팔란티어는 147%가 올라갔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무려 34%나 주가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깐 쉬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런칭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게 됐다. 자, 요하는 의견은요,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게스웰의 의견입니다. 자, 브라이언 게스웰의 성적표로 잠깐 살펴봐야겠죠. 자, 브라이언 게스웰의 프로파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450명의 전문가 중에 10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1% 거의 가까운 그런 수준의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고요. 자,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 무려 70% 가까이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개의 주식을 선정을 하면 그 중에 7개 가까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7.6%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이 팔란티어고요.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원래는 15달러가 타겟 주가였는데요. 이번에 18달러까지 올렸다. 자, 그 얘기는 다가오는 1년 내에 주가가 13%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게스웰이라는 전문가는요,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올해 바닥을 찍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최하점이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베네핏,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디에서 수혜를 받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바로 팔란티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AI,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이제 막 등장을 했고요. 지금부터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가 바닥이고 올해부터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는데요. 남아있는 기사들은 그냥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을 만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 수상인 모디가 미국에 와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미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 일정은 일론 머스크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다. 자, 과연 이 두 분이 만나서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토의가 진행이 될런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구글이 서플라이어를 옮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픽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픽셀은 구글이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지금 현재 픽셀이라는 스마트폰은요, 중국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 공장을 인도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역시도 이 생산망을 조금 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이번에 새로운 하이엔드 구독 모델을 제공을 한다. 따라서 스포티파이는 이미 구독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 상위 버전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위 버전을 만약에 구독하게 되면 하이파이 뮤직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질이 더 좋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 그리고 아마존 뮤직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이미 하이파이 오디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과 발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애쉬인데요. 애쉬 같은 경우는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좋은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면서 어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3.7% 정도 올라갔죠. 자, BNPL이 나옵니다. Buy Now Pay Later. Buy Now Pay Later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건을 바로 받지만 결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결제를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페이팔이 하면서 계속해서 대출금이 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대출금 포트폴리오를 KKR이라는 투자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페이팔의 대출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페이팔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비즈니스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페이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6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운동에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운동회 끝나고 나면 와서 바로 편집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